제가 첫 학원이 망하고 나서 두 번째 학원을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알아보고 준비했겠어요. 지금 학원을 개원하기 위해 상가를 알아보고 계신 선생님들 또는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전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리드미스 유아음악원 원장 원정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제가 두 번째 학원을 알아봤던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첫 학원이 사실 그렇게 잘 안 되고 나서 그곳이 전부인지 알았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학군지라는 곳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학원을 알아볼 적에 학군지인 곳에서 해야겠다. 교육에 조금 관심이 많은 동네에서 학원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그거를 가장 첫 번째 목적으로 삼고 이제 제가 학원할 곳을 알아봤었는데 저는 사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살면서 뭐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았었어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이런 말도 사실 믿었었고 또 할 놈은 어디 가서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일련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환경이 주는 영향이 정말 크구나를 많이 느꼈었고 또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교육을 시키다 보니 환경이 중요하구나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장소를 알아볼 적에 학군에서 꼭 해야겠다. 이게 저한테 가장 중요한 그게 이유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본 게 약간 동네 크게 이 지역을 먼저 살펴봤어요. 그래서 알아본 곳이 꼭 세 곳이었는데 첫 번째 곳은 허허벌판에 막 이제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서기 시작하는 신도시 같은 느낌의 지역 A였고 두 번째는 뭐 이미 학군지로 이제 형성이 된 그러니까 학원가들이 완전 밀접하게 형성되어 있고 뭐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우리가 보통 학원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역이 B였고 또 다른 C는 약간 그것과 거리는 있지만 걸어갈 수 있는 정도고 차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학군지라고 불리우는 그곳에 뭐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세 번째 C 이렇게 A, B, C 세 군데를 놓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상가들을 좀 면밀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A는 신도시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린아이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막 청약으로 당첨이 돼서 들어가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신혼부부들이나 이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니면 정말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부가 많은 단지였고 B 같은 곳은 신도시는 아니지만 학군지이고 학원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한 곳이었어요. C 같은 경우는 관할 지역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B랑 C는 다르지만 A와 그 B 사이에 있어서 양쪽 사건이 다 모두 이용한 사실 A랑 B랑 C 지역이 다들 차로는 충분히 왔다 갔다가 가능한 곳이어서 그다지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표로 첫 번째로 둔 게 무조건 학군지였어요. 거기 중심가가 아니더라도 그 근처여서 충분히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서 제가 학원을 알아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군데 모두 제가 타깃으로 하는 영유아들이 많은 그러니까 수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된 그런 곳이었어요. 이렇게 크게 지역 그러니까 시 단위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구 단위 그 다음에 동 단위 이런 식으로 이제 안으로 조금 좁혀 들어간 거죠. 어떻게 수요가 충분한가 제가 약간 뾰족하게 이걸 바꿨잖아요. 일반 학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야 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영유아가 많은 곳 그곳이 이제 저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내 상품을 구매할 고객이 많은지를 파악한 거죠. 왜냐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이 학원 사업이 온라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오프라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곳으로 아이들이 와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요가 많은지 풍부한지 이제 그거를 먼저 살펴본 거죠. 그런데 제가 아이들이 많은지를 어떻게 파악했냐면 보통 아이들이 등하원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오전 뭐 9시부터 뭐 8시 반부터 9시 반이라든지 오후에 하원하는 뭐 3시부터 뭐 4시 사이라든지 이 시간대에 제가 그 리스트를 뽑은 동네들에 가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곳에 가봤어요. 뭐 유치원 차량이 얼마나 도는지, 아이들이 몇 명이나 내리고 타는지, 뭐 영어 유치원 차량이 돌아다니는지,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원, 뭐 미술이나 발레 학원들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정말 많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가서 뭐 커피숍에 앉아 있거나 뭐 스타벅스에 앉아 있거나 하면서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거를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정말 자주 갔어요. 그런데
제가 첫 학원을 하면서 그걸 알았잖아요. 뭘 알았냐면 아이들이 많기만 해서 학원이 잘 되는 게 아니다. 왜냐면 제가 첫 번째 했던 학원도 아이들이 많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다. 그럼 제가 이제 뭘 알아봐야 돼요? 내 상품에 관심이 있는지 그거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 관심이 저는 어떻게 표현이 될 거라 생각했냐면 교육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알아봤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아이들이 하원하는 시간 있죠. 뭐 3시 반 이후 이때 그 지역에 가서 아이들이 유치원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곳은 다른 학원 차량이 유치원 앞에 가서 태워가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스타벅스에 앉아서 이렇게 보다 보면 엄마들이 유치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와서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뭐 학원으로 가방으로 바꿔가지고 학원에 데려다 주고 다시 엄마는 스타벅스에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기다렸다가 아이 끝나면 이제 데리고 집에 가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 관심이 있구나. 유치원이 끝나고도 바로 집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다른 사교육을 시키기도 하는구나. 그런 거를 되게 인상 깊게 봤고 또 하나는 다른 학원 차량을 타는 아이들 없을 때 정말 많은 아이들이 차량을 탔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집으로 가는 아이들보다 다른 학원을 이동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교육에 사교육에 관심이 많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본 곳이 A, B, C 그 세 군데였어요. 수요가 많은지,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연령이 많은지를 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교육에 관심이 있는지까지 봐서 그렇게 A, B, C 세 군데 리스트를 뽑았어요. 그 A, B, C 지역 안에서 이제 상가를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A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였는데 이미 메인 거리에 있는 상가는 다 찬 상태였어요. 공실이 있는 곳은 그 메인에서 굉장히 떨어진 그 아파트 단지 맨 끝자락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어있는 곳이 굉장히 많았고 대신 월세가 되게 비싸진 않았었어요. 제가 예산으로 잡았던 것보다 의외로 너무 싸서 되게 놀랬었는데 문제는 관리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월세랑 관리비랑 합하면 이게 너무너무 제가 감당하기 힘들겠다라는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고정비로 나가는 게 월세랑 관리비잖아요. 그래서 월세만 보시면 절대로 안 되고 거기에 관리비가 보통 얼마 나가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걸 또 부동산 말만 믿으시면 안 되고 실제로 가능하다면 뭐 옆칸이나 이렇게 가서 정말 실제로 고지서에 얼마가 나온지도 확인을 해야겠더라. 그래서 사실 월세 보고 거기도 괜찮겠다 했었는데 관리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는 좀 고정비가 너무 높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아무래도 신축 상가다 보니까 제가 바닥이랑 천장을 다 하고 들어가야 된 상태였어요. 근데 공실이 많아서 부동산에서 엄청 적극적으로 막 연락도 하고 하셨는데 내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초기 투자 비용이 되게 많이 들겠다 이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결국 월세가 싸지만 관리비 때문에 고정비가 너무 비싸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상권이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끝자락에는 공실이 너무 많아서 약간 회의감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고정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컸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완전 학원가여서 아이들이 정말 북적북적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월세가 정말 높았어요. 진짜 높았는데 관리비까지 하니까 이게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 고정비가 거기도 만만치 않게 되게 높았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주차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그 3시 이후에 초등학생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막 그 동네에 있는 그쪽 상가를 다 이용하다 보니까 교통도 너무 불편하고 주차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차량 운행을 안 할 생각이었고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엄마가 걸어오던지 아니면 차를 타고 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엔 보통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면 운전이 능숙하기보다는 이제 막 아이를 키우면서 차가 필요해서 이제 운전을 시작하는 엄마들이 많다는 생각이 사실 저도 그랬었고 운전이 능숙하지 않겠구나. 그런데 와 여기서 주차를 하고 이건 너무 힘들겠는데 이 생각도 있었고 차라리 초등학생이면 잠깐 비상깜빡이 켜고 얼른 내려 하고 애들을 후딱 내려주고 가면 되는데 어린아이들이니까 엄마가 주차를 하고 차에서 애를 챙겨 내려가지고 학원 문 앞까지 데려다 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좀 편안하게. 그래서 여기는 월세도 월세인데 주차 때문에 너무 힘들겠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학원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종합상가였는데 주차가 너무 편한 거예요. 주차장이 너무 커가지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공실이 몇 군데 있었는데 제가 평수랑 위치를 확인하고서 이제 마음에 드는 곳을 몇 군데를 정해서 이제 부동산을 여쭤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 예산에도 맞고 그 상가의 위치가 조금 괜찮은 곳이 공실인 곳이 있어서 이제 부동산을 알아봤는데 그걸 누가 이미 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 못 들어가게 돼서 되게 속상하고 있던 그 찰나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했었는데 어느 곳 하나가 이제 자리가 좀 괜찮은 칸이었는데 이 시간이면 학원 문을 열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문 닫아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또 와서 아이들이 있는 거를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되게 좀 이렇게 부쩍부쩍한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괜찮은데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임차인분의 연락처를 물어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여쭤봤더니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학원을 하고 싶은데 혹시 임대인분이 재계약을 하겠다고 하느냐 했더니 모르신다고 하셔서 그럼 혹시 여쭤보셔서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여기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제가 이제 먼저 이제 임차인분한테 연락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틈날 때마다 이제 가끔 전화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거기가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 이제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재계약을 안 한다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만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 칸을 되게 꼼꼼하게 살펴본 거예요. 근데 그곳이 아파트 상가였거든요. 그런데 세대수가 조금 되는 상가였어.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지를 살펴봤고 왜냐면 아이들이 많으면 그 아이들이 아파트 상가니까 걸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봤는데 어떻게 알아봤냐면 이제 그 칸에 계시는 분이 재계약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저기를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는 이제 아침에 유치원 차량이 들어오는 시간에 가서 아이들이 얼마나 타는지 그다음에 저는 모두 만나면 그 유치원 차량을 타는 아이들이 타는 그 유치원 차량이 무슨 차인지도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영어 유치원 차인지 놀이학교 차인지 그냥 일반 유치원 차인지 이런 것까지 봤거든요. 왜냐면 원비의 차이가 있고 아무래도 좀 그런 차이들이 있으니까 무슨 차를 타는지까지 봤었고 이제 하원할 시간대에 가서 아이들이 내리고 나서 어디를 가는지 집으로 바로 가는지 또 다른 학원을 이용하는지 그렇다면 이 아파트 상가 안에 있는 학원을 이용하는지 이런 거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놀랬던 게 유치원 차량에서 내리면 아이들이 집으로 가기보다는 그 주변 상가에 있는 학원들을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하원 도우미를 쓰시는 집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디를 가냐면 집으로 가지 않고 그 이모님께서 애들 학원에 데려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고 워킹맘들이 많으신가 보다. 그런데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하는구나. 그것도 느꼈었고 또 그 상가 안에서 이제 커피숍이 있었는데 거기에 꽤 많은 아이들과 엄마들이 앉아도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학원 끝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그래서 여기도 교육에 관심이 있구나. 이걸 또 알게 되었던 거죠. 또 그곳이 특이한 게 뭐였냐면 중앙 냉난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왔던 그 칸은 실외기를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에 냉난방기를 설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앙에서 이게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괜찮을까? 내가 에어컨이나 이런 거 설치를 안 해도 이게 더울 때, 추울 때 이게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부동산 사장한테 여쭤봤더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내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되게 오랜 시간 제가 학원 알아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결이 정해지고 나서는 제가 그곳을 틈날 때마다 갔는데 봄에도 가보고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가봐서 더울 때는 시원한지 겨울에는 따뜻한지 진짜 그 말대로 이 중앙 냉난방이라는 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에 갔더니 그 문만 열어도 복도가 되게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또 되게 따뜻하고 그래서 괜찮구나 이것들 확인했고 또 저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깨끗한지 상과 관리는 잘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처음 했던 그 학원이 되게 작은 상가였는데 그래서 관리비가 진짜 얼마 안 나왔어요. 그런데 청소도 그냥 대충 하고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던 곳이어서 막 천장에 거미줄 쳐져 있는데 그거 막 청소 안 되고 막 이런 곳이었거든요. 또 무엇보다도 제가 정말 속상했던 게 복도랑 이제 화장실에 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되게 좀 어두침침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둡지 하고 한번 유심히 봤더니 중간중간에 전구가 하나씩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공동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다 빼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애들을 상대로 하는 수업인데 막 비 오는 날 이런 날은 막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구를 끼워 놓으면 그거 끼워놨다고 공동 전기만 그때 많이 나온다고 그것도 뭐라 하시고 세면대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게 손바닥 대면은 물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깝다고 하나를 또 빼놓고 밑에 막 코드 뽑아놓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르신이어가지고 말도 좀 못하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있구나를 그때 느꼈어서 화장실이 깨끗한지 그다음에 청소가 조금 잘 됐는지 이런 거를 조금 꼼꼼히 봤었고 그래서 좀 관리비가 중앙 냉난방이고 해서 막 엄청 싸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저는 조금 돈을 주더라도 상가 관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이 다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수라고 있는 곳이 그 마지막 그 C라는 곳이에요. 지금은 어떠냐고요? 여전히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중앙 냉난방이어가지고 여름에는 좀 관리비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월세가 생각보다 막 높지 않아가지고 고정비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았었어요.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고정비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학원을 오픈하고 몇 명이 될지 언제 될지를 모르는데 고정비가 비싸면 버틸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중요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학원을 알아보실 때 월세만 보시면 안 되고요. 관리비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관리비가 월세만큼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진짜 꼼꼼히 알아보셔야 되고 고정비라는 거는 진짜 매달 아이가 0명이든 100명이든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설을 하시는 것보다 인수를 하시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허가받는 것도 훨씬 쉬워요. 제가 학원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옛날에 처음 했던 학원을 임기하면서 보니까 신설의 경우에는 요즘 법이 되게 많이 까다로워져서 소방시설도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 비용이 사실 만만치가 않고 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곳에 그 상가가 어떤 용도로 되어 있는지도 그 용도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덜컥 계약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등기부등본을 떼서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거를 임차인이 해주는 건지 만약에 임차인이 안 해주거나 뭐 그게 불가능한 거라면 계약하기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가계약을 쓰실 때 반드시 특약으로 걸어서라도 내가 진짜 발도 못 빼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은 건 인수예요. 왜냐면 인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미 학원 허가가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 가서도 명의 변경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수인계가 제일 좋아요. 아이들을 인계받지 못하더라도 시설만 인수받아도 인테리어 비용적으로도 좀 많이 세이브가 되고 교육청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도 아마 확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학원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놓쳐가지고 그 전 세입자분이 사실은 용도 변경을 원래대로 하고 나가야 되는 게 계약서 상이어가지고 학원을 하셨던 분이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일반 상가, 뭐 판매업 이렇게 변경을 하고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도 또 학원을 할 건데 굳이 그분이 비용을 들여서 변경할 필요도 없었고 제가 또 그걸 다시 학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분도 비용이 들고 저도 또 비용이 들고 사실 그 용도 변경하는 비용이 저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좀 내가 챙길 걸 학원이 나간 자리라는 거를 내가 아는데 전 세입자분한테 그걸 얘기를 해서 그냥 놓고 나가시라고 할 걸 그 부분 좀 체크를 안 했던 거 속상한 부분이어서 원장님들도 알아보실 때 용도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그래도 몇백은 아마 조금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학원이 아니라 어차피 교습소를 할 생각이어서 면적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았는데 학원을 계획하고 계시는 원장님들께서는 면적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또 인테리어 이 도면이 나오면 그걸 꼭 가지고 교육청에 가셔서 이게 허가가 학원으로 날 수 있는 면적인 건지를 꼭 확인하셔요. 덜컥 인테리어부터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 도면을 가지고 가셔서 그 교육청 직원분한테 꼭 확인하셔야 되고 간판 같은 경우도 이 이름을 써도 되는지 제작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 이름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를 그 교육청 직원분한테 꼭 확인하시고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때 제작에 들어갈 수 있게끔. 왜냐면 간판 비용이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그런 거 놓쳤다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떼서 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교육청 직원분한테 꼭 확인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건 주변 지인 원장님들한테 여쭤보시면 안 되고 가족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교육청 직원분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제일 정확해요. 오늘이 제가 학원 상가를 알아보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학원 시장의 첫 걸음인데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렵게 모은 그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하지 마시고 정말 꼼꼼하게, 그리고 부동산 말만 믿지 마시고 내가 직접 확인하고 또 확인해 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알아봐야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해야죠. 하다 보면 이게 나한테 이게 딱 맞는 곳이 있어요. 이게 딱 끌리는 곳이 있거든요. 저도 좀 여유 두고 알아봤던 것도 있지만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1년이 뭐예요? 1년 넘게 알아봤던 것 같아요. 진짜 좀 처음에는 좀 크게 마음을 먹지 못했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생각을 한 상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게 좀 명확해지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알아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학원에 데려다 주고 뭐 상가 가서 둘러보고 수업 끝나고 와서 또 보고 주말에 나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또 걸어 다녀 보고 그렇게 틈틈이 산책하듯이 정말 그 A, B, C 세 군데를 정말 틈날 때마다 나가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범위가 좁아지면 조금 더 깊이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점점 더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체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선생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상가도 다 알아봤고 계약도 했고 이제 인테리어도 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맞아요. 아이들이 와야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교습소로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그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뭐 상가 알아보고 인테리어 하고 하는 건 한 2걸음 정도 간 거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영상은 조금 길어질 것 같긴 한데 학원 마케팅 방법에 대한 영상들은 정말 많아요. 뭐 뭘 해라 뭘 해라는 것도 너무 많고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도 많고 되게 많거든요. 영상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들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마케팅을 준비하고 사실 이렇게 변해갔는지 그 과정들을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했던 그런 마케팅 방법들이 어떻게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서 이렇게 결과물이 좋게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결국은 실행이에요.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저도 마음을 먹었던 거는 진짜 몇 년 됐던 것 같은데 실제로 몸을 움직이면서 적극적으로 알아봤던 건 한 1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이렇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몸이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여서 내가 행동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하셔야 그 다음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쓰셔서 실행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너무 마음 에너지 쓰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것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저처럼 하실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이 마케팅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